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위진입니다. 2교시고요. 2교시 너무 재밌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기출문제 3월 24일 실시 9급 H체형 문제를 풀게 된데요. 잠깐 그 총평을 하자면요. 문법은 7급은 11문제 나왔었죠. 이번에는 문법이 10문제 정도 나왔고요. 문법 규범이. 독해 문제뿐 아니라 논리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5문제. 무려 5문제. 서울시에서 독해 논리가 5문제 나온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6월 시험에서도 독해 문제 대비를 하셔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매우 약한 학생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독해 문제를 그냥 매일 비타민 먹듯이 2문제에서 3문제만 풀면 된다. 감각만 익히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문학은 3문항, 한자 2문항, 한자가 적었죠. 그래서 한자 성어는 뭐 또 나온 거 또 나왔어요. 권토중래 이런 거 맨날 나오던 거 기출 나왔고요. 한자 어휘도 개발 맨날 강조했던 거죠.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단어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법은 다양하게 출제됐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출을 여전히 강조를 하고요. 한자 성어와 어휘는 기출에 나온 것만이라도 열심히 암기를 하시면 속어에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교시 때요. 1교시 2번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요. 한타 제가 빠뜨리고 말씀 안 드렸어요. 1번에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를 따님을 높여야 되니까 간접 높임으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있으신가요만 했잖아요. 근데 부장님은 여전히 주체 높임이니까 이 집은 뭐로 고쳐야 되죠? 댁으로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의 따님은 댁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서울시 9급 문제 왼쪽에 놓으시고요. OMR 카드 마킹할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15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 풀고 OMR 마킹까지 끝내도록 합니다. 전투적으로 푸는 거예요. 시간 딱 맞춰서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급보다는 조금 그래도 쉬웠죠? 네, 여기서는 확실히 9급은 조금 더 기출 선지 그리고 조금 더 덜 복잡한 선지와 질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갈게요. 국어의 특징,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쉽게 왜 땡글땡글하게 쳐다보지?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거 몇 번이에요? 네. 오빠? 2번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1, 3, 4번은 확실하잖아요. 네. 정답은 2번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는 2번이에요. 갑과 같이 음절말, 음절 끝에서, 음절은 이런 한 글자를 얘기해요. 이 끝에서 2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값스? 이렇게 발음하나요? 값 이렇게 되는데 담배 값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2개의 자음 이거 비읍 시옷이 다 발음이 안 돼요.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뭐예요? 음절 끝에서는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써야겠죠. 예. 너무 불친절하게 하고 있어 지금. 그녀 다리만 보여 7개로만 발음한다. 음절 끝소리 규칙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로만 발음이 된다는 거죠. 2개로 발음될 수 없다. 그럼 음절 초성에서는요? 없다. 우리말은 어두자음분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음절 초에서도 2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요런 건 하나예요. 하나. 발음 하나예요. 2개의 자음이 아닙니다. 자, 1번 조사어휘 발달 교차어 첨가어 맨날 나오는 거 교차어 첨가어 착착 맞게 되겠고요. 담화 무슨 얘기냐?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야기. 이야기의 중심으로서 주어 목적어가 흔히 생략된다. 너 밥 먹었냐? 응, 먹었어. 끝났죠? 나는 바보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했다. 맞아요. 영어에서는 안트, 엔트인가요? 엔트 다 엔트로 통일이에요. 예. 이쪽 집이든 저쪽 집도 다 엔트 통일. 그렇죠. 우리는 이모, 고모, 숙모, 외숙모 되게 많죠. 그래서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2번 로마자 표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의 예. 로마자 표기법은요. 뭐에 따른다? 우리말의 표준 발음법에 따른다. 한글 맞춤법 아니에요.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표준 발음법에 따른다. 무슨 얘기냐? 발음의 변화를 반영해라. 음운 변화 반영시켜주세요. 국외음화 반영해주고 비음화 반영해주고 유음화 다 반영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반영 안 하는 놈이 있죠. 반영 안 하는 놈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거 뭐예요?
음운 변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된소리가 된 경우에는 반영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원래 글자에 된소리 글자가 있는 건 괜찮아요. 음운 변동의 결과로서 된소리 되면 반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체연, 명사, 대명사, 수서예요. 체연의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나오는 히읗은 H로 밝혀 적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이거 기덕, 기역, 디귿, 비읍하고 히읗이만 하면 뭐가 일어나요? 자음축이야. 크, 트, 프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자음축이야 거센 소리 대기가 돼야 되는데 요 체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간어미 아니에요. 체언의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을 밝혀서 히읗으로 적어주세요.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냥 1번. 1번. 종로. 마찬가지죠. 한자어의 받침, 기역, 미음, 비읍, 미음이에요. 이응 뒤에서 리을은 뭐로 발음난다? 니은으로 발음난다. 비음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종로가 아니라 종노 발음이 나고요. 요거는 비음하니까 당연히 반영해주세요겠죠? 그러면 종로가 아니고 종노 이렇게 N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2번 알약은 아라고 약이 결합된 합성어로 봐서요. 일단 받침이 있고 뒤에 이하여가 되니까 뭐가 첨가돼요? 니은이 첨가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뭘 첨가하면 반드시 비음화가 되는지 유음화가 되는지 마무리 체리 언더 케이크인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 마무리 핵심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유음화 같이 해줘요. 네. 그러면 리을리을이 된단 말이에요. 리을리을은 LL로 표기한다. 끝났고요. 같이 구개음화 반영해주세요. 그래서 CH로 치읓을 표기를 하고요. 좋고 체언에서만 히읗을 밝혀 적는 거예요. 좋다는 좋다에 고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간어미 관계니까 당연히 자음축약 반영하는 거예요. 좋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요거 유력했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계속 헷갈리던 학생이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헷갈린 게 아니라 본인이 우기는 거죠. 이미 이해는 하고 문제 풀 때는 딱 찍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마치다와 맞추다 구별하는 거죠. 마치다는 어디에 딱 적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추다는 비교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 나는 누구누구 와. 그래서 부사어가 앞에 오겠죠. 상대. 부사어가 앞에 와요. 비교하거나 부사어가 없다. 그럼 앞에 복수형이 와요. 진술서들을 맞춰보았다. 앞에 복수형이 오거나 어쨌든 비교 대상이 와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답을 뭐랑 맞춰봐요? 정답과 맞춰봐야겠죠. 비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맞혀가 아니고 맞춰.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틀렸죠? 쉬었어요. 1번.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무로와 의로를 구별해야 된다. 무로라는 놈이 있고요. 의로서라는 놈이 있어요. 왜 써를 자꾸 쓰세요, 선생님? 써는 이 뒤에는 절대 안 붙거든요. 무로 뒤에는 써라는 게 없어요. 의로라는 조사가 있고요. 의로서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만 가능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미. 얘는 뭐예요? 조사. 이렇게 되죠. 가로가 2개 있으니까 이상하죠? 하나 빼고 싶어요. 집착합니다. 이런 거에. 자, 이렇게 해서 땡땡으로 갈게요. 쌍점으로 갑니다. 이제 막 높아심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로는 어미, 의로서는 조사.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무로는 어미니까 앞에 뭐가 온다? 간. 대답해주기 싫어요? 해줘. 어간이 와요. 그 다음에 의로서는 뭐예요? 조사니까 앞에 뭐가 와? 체언이 오는데 명사나 명사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온다. 그리고 의미는 어떻게 구별한다? 무로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까닭을 얘기해요. 까닭을 말한다. 조사는 또 땡땡이야? 아니요. 땡땡. 이렇게 조사는 의로서는 뭐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돼요. 뭐뭐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합니다. 네, 수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철수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다 보다는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부드러운 거는 철수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보람을 찾는다, 보람을 느꼈다. 요게 의미상 더 적절해요. 1번. 두 번째, 난 이거 하고 싶다 해도 일단 1번으로 이게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일함. 명사형이 왔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요거고요. 세 번째 증거는 써가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의로서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3번. 고깃덩어리 맞고요. 넙죽, 비읍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넙죽은요, 어떤 뜻이냐면 말대답하거나 뭘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부죽하게 벌리면서 닝큼 받아먹는 걸 얘기하거든요. 넙죽. 그래서 그거는 넓다 하는 의미가 멀어졌다라고 해서 어원을 밝혀 적지 않고요. 소리 나는 대로 비읍으로 써요. 그래서 넙죽 받아먹었다. 둘 다 쓸 수 있겠죠? 넙죽. 이렇게. 그런데 넓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는 널쭉도 있어요. 이건 발음이 똑같아요. 넙죽 발음 똑같습니다. 요것도 있어요. 뜻은 달라요. 얘는 그냥 넙죽 받아먹거나 말대답하는 거고요. 이 리을 비읍 받침은 넓다라는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길고 넓은 모양을 얘기합니다. 넓은 모양.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단어다. 문장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4번 아이가 밥을 먹었을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이 을는지는 어미죠.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을는지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그래서 런지 이렇게 안 쓰고요. 른지. 그래서 리을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리을이 두 개 있으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리을 는지로만 쓴다. 수업 중에 많이 했어요, 우리. 그쵸? 기억 다 나죠? 수업 중에 워낙 많이 해갖고. 그럼 4번. 중세국어 표기법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시 9급, 7급에 다 한 문제씩 나왔죠.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생각보다 쉬웠는데. 정답은 3번. 저만 쉬웠을 수 있어요. 네, 저만 쉬웠을 수 있어요. 중세국어 표기법이다. 뭘 얘기하는지 잠깐 봐요.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 원칙은 표음적 표기법, 음에 종점을 둬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형태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말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어주세요 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어 적기 설명하고 있죠. 연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철이 뭐냐면 밥 먹어, 이렇게 쓰지 말고 이어 적어봐. 발음 나는 대로 밥 먹어 이렇게. 이게 바로 이어 적기예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불이 깊은은 뿌리가 깊은이에요. 이 깊은이 맞죠? 깊은이죠 원래. 끊어 적으면. 근데 이걸 깊은 연결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어 적기가 맞겠고요. 요거는 바람에 아니 밀세라는 뜻으로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라는 뜻인데 바람에라고 올라가 돼 있는데 이 미음이 뒤로 숑 연철 이어적게 돼서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4번 발 아래 가나니라는 건요. 이게 바다거든요. 씨 바다 바다에 가느니 이런 뜻이거든요. 바다에 가나니 이 발 아래가 리을이 연결 그래서 발 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어적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웠어요. 요거는 이어적기가 없죠. 장기판을 만들거늘 이런 뜻인데 장기판을 니은이 두 번 쓰였어요. 받침이 밑에도 쓰이고 위에도 쓰인 거는 혼철이라고 해서요.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혼철 거듭적기 적기. 네, 두 번째는 요거는 혼철이고요. 맹갈 어늘 맹글다 거늘이란 뜻이에요. 만들 거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가 딱딱 끊어져서 적힌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철 끊어적기의 예시다. 그래서 연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적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정도 맞아줘야 돼요. 그 다음 5번. 보기에 가해서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나가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묻고 있죠.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나 문단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은 기역, 리을 중에 어떤 놈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나 문단을 봐야 돼요. 나 문단.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걸 보고 다시 나 문단 갔다가 또 다시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한 번에 고르는 거죠. 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화가가 사람을 그릴 때는 보통 윤곽이 중요해서 좌안, 왼쪽을 먼저 그린대요. 왼쪽. 이들을 그려요. 그래서 좌안, 왼쪽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손의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인가? 이렇게? 뭐 어쨌든 손의 움직임이 편하대요. 손의 움직임이 왼쪽부터 이렇게 그리면 손의 움직임이 편하고 그리는 도중에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대요. 여기서부터 그리니까 이렇게 가겠죠. 목탄은 여기 왼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냐면 왼쪽부터 그리면 편하다. 끝이에요. 왼쪽부터 그리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3번. 표정은 왼쪽 얼굴에 잘 나타난다. 왼쪽에 맺힌 상이 막 운의 자네다. 어쩌고 저쩐다. 그 자와 우환이 뭐 시대에 따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하다. 왼쪽부터 그리는 게 편하다. 디귿을 뒷받침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6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이거 작년 우리 추가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오늘 아침 특강에서도 나왔었고 수업에서도 나왔었고 전밤에서도 나왔었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황진이 시조는 올해 안에 분명히 또 나옵니다. 별로 쓸 시조가 없어요. 네, 핵심 있는 시조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거 몇 번? 네? 정답? 1번.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랑하는 님의 안위를 걱정한다 그러는데 안위는 뭐냐면요. 한자어인데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님 잘 계실까 어찔까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없어요. 추상적인 시간 구체화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기나긴 밤을 베어낸 다음에 이불 아래 넣는다.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해서 물건처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표현했죠. 의태어,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아장아장 이런 거, 엉금엉금. 서리서리는요. 국수나 이런 새끼줄 같은 거 엉키지 말라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한 모양이거든요. 그게 서리서리고요. 구비구비는 굽이굽이에요. 이거를 이제 연철로 쓴 거죠. 그래서 구비구비, 구부러진 모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의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로님 오신 날은 우리 해석할 때는 정든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든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4번도 맞게 되겠죠. 이거 쉽게 풀어야 돼요. 자, 100점 만점자가 있고요. 예? 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구분 문제잖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정답률이 훨씬 낮고 50% 미만은 하나 있는데 60%부터 찾아볼게요. 7번 64% 맞았고요. 14번 68%, 16번 17번 이렇게 볼게요. 7번은 한자어 고유어 문제.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 아이 참 14번 한자성어는 엄청 쉬웠잖아요. 이걸 틀리면 어떡해. 고 나왔다고 겁난 거죠. 그 다음 17번. 한자, 도금, 한자 합시다. 요거는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결제, 재량 이런 거는. 그 다음에 18번. 품사 다른 거. 요것도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네, 일단 넘어가요. 이건 쉬웠죠? 이건 100% 아니야? 6번. 6번도 100%. 한 명 누구야? 네, 한 명 누구야? 이번엔 이제 앞으로 틀리지 마세요. 한 명이 한 명. 자, 7번에 한자어랑 고유어 구별 문제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 지금 암기를 합니다. 서울시 문제니까. 자, 정답은 4번. 불현듯 고유어예요. 여기서 적은 그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고유어입니다. 여기서 적도 고유어예요. 1번 모골이 송연하다. 다 한자어고요.
도대체가 한자어예요. 간음은 고유어예요. 간음 고유어고요. 도대체 한자어고요. 생각은 고유어입니다. 생각은 고유어고요. 거듭하다도 고유어예요. 아닌 것 같죠? 매사만 한자어. 네, 여러분 해설지에 있으니까 다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중의적인 문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구조상 중의성, 여러 가지 뜻을 갖는 성질 친절하게 해설도 해줬고요. 이 문장의 구조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었어요. 8번 여러분 많이 맞았죠? 정답은 1번이고요. 보시면 봄이면 하고 쉼표가 딱 있어요. 쉼표는 우리 문장 구호에 쓰임 보시면 뒤에 말과 관련이 없음을 표시한다라고 우리 아침 특강 때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했어요. 그래서 봄이면 끊어 자라라 이런 얘기예요. 의미랑 관련이 없다. 아름다운, 핵심은 아름다운이 뭘 수식하냐였어요. 아름다운은요. 서울도 수식할 수 있고요. 서울의 공원만 수식할 수도 있고요. 거리도 수식할 수 있고 거리의 나무까지 수식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은 다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봄꽃 얘랑은 너무 거리가 멀죠? 얘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운 어쩌고저쩌고에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꽃은 안 드러난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구조적 중의성에 해당 안 됩니다. 2, 3, 4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류 문제 나왔죠? 어류 문제, 9번 문제 나왔어요. 네, 요거는 내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항상 모범생처럼 질문을 많이 올린 학생이 있어요. 윤지수 학생이라고, 여학생 같은데 그 학생이 이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최근에, 엊그저께. 그래서 그걸 이만큼 제가 답변을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 선지는 어디랑 똑같다? 우리 전보위 모의고사 본 학생들? 네? 우리 교재에 있는 제 선지랑 똑같죠? 완전 똑같은 거 나왔어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를 보면요. 너 내 약속 안 지키지? 약속 안 지키지? 그럼 너 덜럽 아니야. 사랑 안 하지. 왜 안 통하지?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약속을 지켜? 그럼 너는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약속은 지키지만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무조건 요거 하나 딱 2개밖에 없다. 선택지는 딱 2개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흑백 사고의 오류입니다. 흑백 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다 무시하고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얘기하는 게 흑백 사고의 오류예요. 이거랑 똑같은 형식이 2번에 있죠? 부탁 거절하니까 나 싫어하지? 부탁 들어주면 나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부탁 거절할 때는 바빠서일 수도 있고요. 너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흑백사고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1번은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아, 군대 안 갔다 온 여학생들은 이등병 뭔지 모를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이등병을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 전국의 이등병들을 다 무시하는 척 하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불충분한 통계나 자료를 이용해서 결론을 내고 있죠. 일반화하고 있죠. 3번, 김 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김 씨가 참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면 실은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사실이란 게 판명이 됐고 어쩌고 사실만을 얘기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참말하는 사람이야 왜? 거짓말 안 하거든.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 반복의 오류 아니면 순환 논중의 오류. 계속 똑같은 말 한다. 결론에 대해서 전제를 사용하고 전제는 결론을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참말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게 동어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요. 참말만 하는 사람이야. 왜? 참말을 안 하지 않거든. 그 얘기예요. 참말하는 사람이야. 왜? 참말을 안 하지를 않거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어 반복이라는 얘기죠. 순환 논증입니다. 그 다음 4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야. 그래서 의사가 환자한테 거짓말할 때는 죄악을 짓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요. 좀 특이한 오류인데 우연의 오류라고 해요. 우연의 오류는 뭐냐면 언제나 우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을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려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을 시킨다. 특수 상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맞아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죄라고 취급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가 거짓이니까, 거짓말하는 게 죄니까 모든 상황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연적인 거, 특수한 상황을 인정 안 하는 우연의 오류다라는 거예요. 오류 파트 정리해드렸으니까 해설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시 문제 다 왔죠, 이거는? 지식형 문제. 간만에 희곡이 나왔습니다. 대사로 이루어진 제시문이 나오면 희곡 아니면 시나리오죠. 희곡 아니면 시나리오. 연극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은 뭐였냐면요. 어느 중년 교수의 반복된 일상과 기형화된 이상한 생활을 들어서 사회 형식을 풍자하는 부조리극이에요. 부조리는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인간 소외, 현대 사회를 희화화하는 어떤 풍자하는 부조리극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보시면 원고 곧 됩니다. 원고 곧 됩니다. 원고 계속 이러고 있죠.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처가 들어와 부인이 오더니 어머 그러더니 철새로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준다. 어떤 현실의 무게감을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죠. 지식형 문제가 맞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1번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리얼리즘에 반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것까지 추측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현실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주의로 보기는 어렵다. 가셔야 되고요.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다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냄새는 1도 없어요.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랑 상관없는 현실의 부조리극, 풍자극이고요.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 창작되었다. 이건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1960년대 창작된 작품이고요. 이거는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암기, 끝이에요. 네. 이런 문제 아니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글쎄 버리는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문학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달달달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전공자가 아닌 이상. 11번 문장 상부 간의 호응이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11번 많이 맞았어요. 정답은 3번. 내가 그분을 뵌 것은 뭐뭐 할 때였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 점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때였다로 나오죠. 뵌 것은이 그 시간을 가리켜요. 때를 가리켰기 때문에 뵌 때는 뭐뭐 하는 때였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1번 왜냐하면이 나왔으면요. 뭐뭐 하기 때문이다로 가야 돼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좀 까닭은 뭐뭐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뭐뭐 하기 때문이다로 가야 돼요. 뭐뭐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조명을 해나가는 말은 써요,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해나간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해나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관심에 호응하는 스스로가 없다. 그 다음 12번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이것도 많이 맞았어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 있죠? 요거는요 대충 보시면 임꺽정의 모든 기록은 그를 의적이 아니라 뭐라고 봐요? 도둑놈, 도둑으로 보고 있어요. 임꺽정을. 모든 기록이라 나와요. 모든 기록 어쩌 모든 기록에 도둑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졸린 거 아니죠? 졸린 거죠? 졸리면 졸아도 돼요.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둑으로 모든 기록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홍명이라는 작가는 소설에서 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의적으로 의적이래. 의적으로 그렸을까라는 거죠. 네. 그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수령들 어떤 관리들의 가렴 주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죠.
빼앗고 막 빼앗고 그 재물들을 빼앗고 가름주고 따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둑이라고 모든 기록 얘기하고 의적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떠어떠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랑 연결된 얘기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랑 연결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답 1번부터 보시면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은 의적인지 도적인지 더 철저한 문헌 조사가 필요해. 뭐 뜬금없죠. 갑자기 이 뒤에다가 요걸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기록은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홍명희가 임꺽정을 지나치게 미화했던 것이다. 그거랑 상관없죠. 도둑이지만 의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미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 3번,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제시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임꺽정이 살아있었던 사람일까? 과연 있었을까? 이런 예시는 1도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도둑인데 의적으로 묘사했고 실은 어떤 가렴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결국 그 가렴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의적으로 설정을 했을 것 같다가 연결되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13번. 13번은 이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골고루 좀 틀렸네요. 13번은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형용사 기쁘다가 있고 여기에 동사를 파생하는 전미사 하다가 붙으면 기뻐하다라고 해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게 되겠고 2번은 전미파생 명사. 이 명칭이 좀 어려웠죠. 이게 뭐냐면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님이 접사예요. 높임의 접사니까 전미파생 명사가 맞지만 시누이는 누이라는 단어의 시, 남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가 붙은 접두파생 명사죠. 전미사가 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둘 다 합성 동사가 아니에요. 합성 동사는 어근어근이 결합돼서 동사가 돼야 되죠. 그죠? 이제 힘들죠? 이것이 되니까. 네. 공부하다는요, 똑같아.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결합해서 동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미사가 결합하면 뭐? 합성이 아니고 파생어. 그쵸? 파생 동사가 되겠죠. 빗나가다는 나가다의 잘못이라는 의미를 갖는 빛이라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파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한여름은요? 단일 명사? 아니죠. 여름이란 어근에 한창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 명사.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14번. 이걸 왜 틀리신 거죠? 해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14번. 그냥 찬찬히 보면 풀 수 있는데 자, 보기에 밑줄 친 말과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 사자성어 밑줄을 봐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읽으시면 다 풀려요. 대천, 바다 한가운데에 일천석을 실은 배에 뭘 실었어? 곡식을. 노도 잃고 노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 닷줄, 줄이거든요. 돛줄도 끊어져고 돛대도 걷어지고 키도 빠져있고 바람 불어서 물결치고 안개 뒤섞게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무득 저물어서 천지가 적막하고 같이 노을,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같이 노을은 뭐였냐면 사나운 파도. 같이 노을이 썼는데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이거 해석 절대 안 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수적, 해적이에요.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도사공은 사공의 우두머리입니다. 뭐예요? 엄청 힘들겠죠. 뭔가 고통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상가상, 뭐 진퇴양난 다 되는 거예요. 결론은 몇 번? 3번. 전호후랑 이래가지고요.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요. 뒤에는 이리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1번. 권토중래는 아니겠죠.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힘내서 다시 쳐들어온다는 걸 권토중래니까 이건 절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연목구어. 너무 쉽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찾는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함.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천의무봉. 이게 뭐냐면요. 천사가 만든 옷은
뭐라고 했지? 천사가 만든 옷은 그 봉제선이 없단가? 그런 뜻이래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천의 무봉,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 전혀 상관없어요. 요것만 살짝만 해석됐어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 15번. 문맥상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쉽게 풀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쉽게 풀었네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어쩌죠? 이론과 경험의 세계를 넘나들 전략이 필요하다. 요 한 줄만 읽고요. 여러분이 뭐가 들어갈지 대충 짐작해야 돼요. 이론과 경험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론, 경험, 비스무리한 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두 개니까 이렇게 추측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 보통 앞뒤를 보면 돼요. 뭐 없이는 서로 다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는 뭘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그래서 기억에는 이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반대, 경험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않으면 뭐로부터 빗나간대요. 이게 둘 다 괜찮은데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면 경험으로부터 빗나가게 된다. 그러면 너무 말이 재미가 없죠. 이건 딱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경험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현실로부터 빗나가게 된다가 어울립니다. 2번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16번.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형태소. 문제가 굉장히 골고루 나왔죠. 전범위를 거쳐서 문법 규범이 골고루 나왔어요. 특히 문법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형태소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거고요. 형태소는 뭐죠?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그렇죠?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 이런 것도 형태소에 해당하지만 을 이런 것도 얘는 목적어 만들고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형태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 한번 정리. 2개로 나눠줍니다. 지금 몇 번째 듣는 거 이걸? 그죠? 똑같은 표를 한 20번씩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형태소는, 그래서 제가 20번씩 하니까 저도 암기를 하는 거죠.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갈라지고요. 그 다음 뭐?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놈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냥 실질 형태소예요. 자꾸 다른 말이 나오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어휘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놈은 형식적이겠죠?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 뭐? 문법 형태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답을 한 건지 저 혼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립성이 있냐? 자립할 수 있는 놈은 자립 형태소. 자립 못하고 누구한테 릴라이언 하는 거, 디펜드언 하는 거 뭐? 의존 형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립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놈은 잘났죠? 잘났어. 지 혼자 잘났어. 그래서 다 자립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파란색을 한번 써볼게요.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애는 다 형식적인 애라서 어쩔 수 없이 남한테 다 의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은 자립, 형식은 의존의 논리가 도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2개 알아둬야겠죠. 첫 번째. 실질적인 애는 다 자립하는 애인데 실질이면서 뭐인 애가 있다? 해봐요. 실질이면서 너무 이제 색이 많아져. 의존인 애가 하나 있다. 뭐?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어간. 먹다의 먹 같은 놈. 어간은 실질이면서 의존인 단 하나밖에 없는 외로운 형태소다. 이런 얘기고 2번째, 실질은 자립이고 형식은 의존인데 우리나라에는 형태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으면 적은 놈을 외워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암기 팁이죠?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는 뭐? 그런 형식 따위는 해줘요. 접어줘.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해줘야죠. 그래야 제가 물어본 보람이 있지. 접어줘. 그런 형식 따위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그런 형식 따위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다. 됐죠? 그럼 정답은
2번 동사 여가는 실제 형태소지만 뭐? 자립을 못하는 놈이죠? 의존 형태소다. 1번 조사는 의존 형태소. 형식이면서 의존이네. 접어줘, 접사어비 조사 맞게 되겠고, 명사 실질적인 의미, 동사 어간도 실질 맞죠? 그 다음 어미는 조사 마찬가지로 문법 형태서 접어줘, 어미 조사 됐죠? 17번 이건 암기하세요. 네. 옳은 것은 4번 리을, 미음, 비읍이 맞고요. 결제는 어의제예요. 결제는 어의제로 도금이 되는 거고요. 이런 화상이 아니고요. 화장. 네, 불로 장사 지낸, 불태워서 장사, 화장이고요. 묘사가 아니고요. 모사, 원본을 베낀 모사 이렇게 됩니다. 결제, 어의제고요. 화장, 그 다음에 모사. 한자 뜻은 제가 저기 해설지에 넣었으니까 다 보도록 하세요. 리을, 미음, 비읍은 맞아요. 도금이 맞아요. 그 다음 18번.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묻고 있죠. 품사. 정답은 4번이었어요. 정답 4번. 4번은요. 의존명사예요. 나머지는 다 부사. 이거 맞았어요? 18번 많이 틀렸죠? 아까 보니까. 네, 많이 틀려요. 64%밖에 못 맞았어요. 품사의 구별 문제고요. 4번을 의존명사를 알고 1, 2, 3번이 부사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명사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 관체조, 관형어 체온조사 기억나죠? 그러면 얼굴도 보다에서 왔겠죠? 여기서 관형어미 리을이 붙어서 볼 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어 뒤에 오기 때문에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는 아니겠죠? 체온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명사류겠구나 이 생각은 하셔야 되죠. 의존명사. 부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관형어 뒤에. 그래서 의존명사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관체조 생각하시고요. 1번 비교적. 비교적은요. 비교적 고통, 비교적 교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수식하지 않아요. 비교적 편하다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죠. 오늘 아침 특강 때 또 바로 했어요. 적이 붙은 단어 좀 제발 좀 틀리지 말라고. 왜 계속 나오니까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데 왜 틀려요? 1번이라 쓴 사람 있어요? 3명! 안 돼. 자, 적이 붙은 단어는 2종류로밖에 없다. 제발 좀. 적이 붙은 애들이 관형사, 부사 아니면 명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는 애들이 항상 통용이 돼요. 그래서 관형사 아니면 부사, 아니면 부사예요. 둘 다 쓰일 때도 있고 명사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 구별법은 하나다. 우리 아침 특강 복습하는 거죠, 지금. 이거. 네. 명사는 뭐? 뒤에 조사 결합한다. 관체조, 체온 뒤에 조사. 조사 결합하면 명사. 얘는 조사랑 결합 못한다. 그리고 뒤에 수식 받는 말이 온다. 수식 받는 말. 뭘 수식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비교적 뒤에 조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명사인 거예요. 비교적은 편하다를 수식하죠. 그래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교통을 수식하지 않고 편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로 쓰였어요. 이게 명사로 보려면 비교적인 관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이다의 활용형인 조사가 붙으면 돼요. 서술격 조사. 그럼 이거는 그냥 명사 이렇게 나와요. 적이 붙은 단어 틀리지 맙시다. 그 다음 2번. 이 아니는요. 그냥 부사예요.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 암기하시면 되겠고 보다 나은 내일. 보다는 보다 낫다라는 나은을 수식하죠. 당연히 부사죠. 한층 더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리려고 제가 사전 찾아왔어요. 이렇게 문장 중간에 있는 애가 부사인지 의존명사인지 나열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부사인 애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으니까 혹시 암기하실 분들은 형태로서 구별을 한번 하면 좋죠. 부사는요. 및, 내지, 또는, 혹은 이런 게 부사예요. 무슨 말이냐? 앞뒤 다 띄겠죠? 부사니까. 및, 내지, 또는, 혹은 이렇게 가요. 의존명사는 어떤 놈이 있냐? 의존명사 좀 여러 개죠. 일단 겸. 의존명사는 둘 다 뜰 때도 있고요. 뒤에 조사 붙을 수도 있겠죠. 겸. 그 다음에 등. 뭐 등등도 한 단어예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따위도 의존명사. 그 다음에 몇 대 몇, 천군데 백군 할 때 이 대. 이것도 의존명사예요.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적어놓고 구별을 하시면 좋겠죠. 됐어요. 19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뭐예요? 심청전이죠? 네, 심청전. 고전소설이나 판소리 나오면요. 심청전, 홍길동전, 단골이에요. 심청전, 홍길동전, 단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 고전소설, 판소리소설 이런 거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서술자가 개입해요. 이게 굉장히 유력한 선지지만, 옳다는 선지지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면에 서술자의 개입이 안 드러낸 장면 선지를 제시문을 띄워올 수도 있어요. 문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서술자가 개입했냐? 서술자. 두 번째, 대화로서 인물 간 대립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외양. 뭐냐? 외모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느냐? 그 다음 4번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자기 체험 서술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 딱 봐도 몇 번이에요? 심청전이잖아요. 심청이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니죠. 일단 딱 봐도 답은 4번이지만 봅니다. 네? 옳은 거야? 잠깐만요. 옳은 거. 이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네, 딱 봐도 옳은 거네요. 이거. 네, 죄송해요. 딱 봐도 옳은 거는 보통은 고전소설, 판소설은 요거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은 해야죠. 세술자 개입 부분만 얼른 확인하고 넘어가요.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다. 내 생각에. 그쵸.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고요. 아이고 임당수 물귀심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겠느냐. 자기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편이라고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 두 번째, 대화 안 나와요. 대립 안 나와요. 외양모사 없습니다. 서술자가 자기 주인공이라서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서술자가 심청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답 1번. 마지막 20번이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이건 여러분 많이 맞았어요. 또 한 명 누구야? 또 한 명 누구야? 한 명이에요. 목적어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수업 중에 신기하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을을은 목적격 조사인데 을을이 신기하게 뭐로 쓰일 때가 있다? 보조사. 제가 말씀드렸어 분명히. 도대체 밥을 먹지를 않아요. 이게 르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그랬죠. 당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르는 처음 본다 이런 눈빛 보내면 안 돼. 보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건강하지 르는요 보조사예요. 뭐냐면 이거 안타의 목적어가 아니고요. 원래 문장은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문장이죠. 원래 이 르이 다 들어있으면 목적격 조사라고 일단 의심을 했는데 다 똑같으니까 보조사를 하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않다라고 볼 수 없죠. 않다의 목적어가 아니니까. 안타의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이 문장 안에서 요거는 뭐다? 주어죠. 안타의 주어가 되는 거죠. 주격조사를 받아서 요거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하다의 뭐뭇을 결정하다. 목적어로 쓰였고요. 기다렸다. 무엇을 바람이 불기를 명사절이 쓰였고요. 건강하지가 않아 걱정이다. 이거는 주어고 안타의 주어고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무엇을 가리지 않는다라서 목적어인데요. 이건 신기하게 사전 보시면 이 고라는 어미가요. 대립되는 말을 연결해서 명사적으로 쓰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어렵고 쉽고가 명사처럼 쓰이면서 목적어가 된 케이스입니다. 됐죠?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10분 쉬고 그럼 3교시 때 경찰 1차 시험을 풀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